애터미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여름은 대단히 무더웠죠. 그러나 이제 결실의 계절 10월이 돌아왔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사업도 결실의 계절과 더불어 풍성한 결실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자, 오늘은 이 네트워크 사업 또 네트워크 기업의 판단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네트워크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인지, 그리고 100년, 200년 갈 수 있는 기업인지 아닌지, 이걸 뭘 보고 알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예요. 자, 첫째는 애터미 사업을 기준으로 한번 해봅시다. 그 기업의 이념이에요. 이념. 그 기업의 본질이에요. 이 기업의 이념은요, 기업이 지향하는 기본 정신이고, 기본 가치관이고, 기본 철학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행동 규범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념이 틀어지면은, 이념이 같지 않으면은 그 밑에 나오는 제도라든가 행동 규범도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애터미의 예를 들어 설명해 봅시다. 우리 애터미의 기업 이념은 사원에 나와 있어요. 사원 맨 처음 뭐라고 돼 있어요? 영혼을 중시하고, 그 다음에 끝에 겸손히 섬긴다. 이게 애터미의 기본 철학이고, 경영 정신이고, 행동 규범이에요. 이게 영혼을 중시한다는 것은 인문주의적 가치관을 중심에 두고 비즈니스를 하겠다는 거예요. 인문주의적 가치관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을 중심에 두고 비즈니스를 하겠다. 따라서 맨 먼저 그 다단계 기업이 건전한 기업인가를 보려면은 사람 중심이냐 돈 중심이냐를 보면 알아요. 우리 회사는 굉장히 빨리 많은 돈을 벌게 해주겠다. 돈 중심이에요. 돈 중심. 그런 회사는 미래가 없습니다. 전망이 없어요. 자, 두 번째. 먼저는 그러니까 그 회사의 이념을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것이 사업의 핵심인데 제품의 가성비를 봐야 됩니다. 애터미 사업 같으면 이게 우리가 메스티지라고 그래요. 메스, 대중 플러스 프레스티지, 고급 제품이라 그 말이에요. 대중 명품이란 얘기예요. 대중 명품이라는 말은 사실은 그 자체가 자체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대중적인 것은 명품이 아니에요. 명품인 것은 대중적이 아니에요. 비싸. 그래서 대중과 명품을 플러스 시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이건 마치 물과 기름을 합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애터미는 거기에 성공을 했고, 그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 대중 명품. 다시 말하면 대중 명품이라는 것은 가성비가 대단히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가치와 성능, 다시 말하면 값에 비해서 성능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어떤 제품을 살 때 그 회사의 회장의 체면이나 얼굴을 봐서 사는 게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샤넬 백을 살 때 샤넬 회장이 누군가는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 샤넬의 가성비가 어떻게 되느냐를 보고 산다고요. 그렇듯이 애터미가 지향하는 제품 철학은 대중명품이 절대 제품, 절대 가격,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고서는 자발적 재구매가 일어나지 않아요. 소비자나 고객들은 결코 애터미를 위해서 물건을 사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애터미가 사람 중심으로, 즉 인문주의적 가치관을 가운데 두고, 그 다음에 대중 명품을 공급한다, 가성비가 매우 높은 제품을 공급한다고 하는 것은 애터미의 경영진이 매우 도덕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이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익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이건 매우 영리한 조치예요. 단기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중을 속이고, 얼핏 보면 이익을 보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매우 손해입니다. 매우 머리가 안 좋은 거지요. 따라서 두 번째, 그 회사가 장기적으로 성장할 거냐,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을 갈 거냐 하는 문제, 두 번째 고려할 사항은 바로 핵심입니다. 그 핵심이 제품이에요. 제품의 가성비가 어떠냐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봐야 할 것은 문화입니다. 문화. 지금 애터미를 모방한 많은 기업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하드웨어는 모방할 수 있지만 문화는 절대로 모방할 수 없습니다. 그 기업 문화가 그 기업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문화에 대한 가장 간단하면서도 알기 쉬운 정의는, 문화는 어머니이고 제도는 자식이다. 문화가 고급 문화가 아닌데 거기에 여러 제도를 만들어도 그 제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업 문화가, 바로 기업 문화는 사회 통념에 위배되어서는 안 되고 인류 보편적 가치를 구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고급 문화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문화가 중요하냐 하는 문제예요. 경제발전 이론에 루이스 전환점이라는 게 있고 중진국 함정이라는 게 있어요. 루이스라는 사람은 경제학자입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경제학자인데 후진국 경제발전론을 전공했던 학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이고 경제개발 초기에서는 대단히 빠른 속도로 경제가 성장을 해요. 그러다가 어떤 수준, 중진국 수준에 오면은 경제 성장이 정체가 돼버려요. 이걸 중진국 함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어떤 순간에 빨리 성장하다가 경제가 정체되는 상태로 들어가는 그때를 루이스 전환점이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경제가 성장 안 해. 그러면 중진국은 소득 측면에서 통상은 1인당 국민소득이 4,000불에서 10,000불 사이입니다. 그것까지는 가요. 10,000불까지는 간다고. 그런데 그 이상 넘어가지는 못하고 계속 개걸음질 치다가 바로 후퇴하기 시작해. 소득이 떨어지기 시작해. 이게 중진국 함정이에요. 자, 이건 나라에만 해당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회사에도, 애터미 사업에도, 개인에도 모두 해당돼요. 처음에 빠른 속도로 라인이 성장할 수 있어요. 속도 올라가요. 그러다가 어떤 순간에 딱 정체되는 시점이 온다 이 말이야. 그때 한 단계 도약하지 못하면 소득이 뒤로 가요. 미끄러져 내려가. 라인이 붕괴돼. 파트너들이 도망가. 그 현상이 나타나는 게 중진국 함정이요, 루이스 터닝 포인트입니다. 전환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뚫고 나가느냐? 바로 문화입니다. 문화가 고급화되지 않고서는 그 단계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걸 경제학에서는 사회발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머니가 두툼해지는 것을 경제발전이라 한다면 그 경제발전에 상응해서 우리의 문화 수준, 우리의 인문주의적 가치관이 높아지는 현상을 사회발전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을 중심에 두지 않고 인문주의적 가치관, 이걸 중심에 두지 않고 돈이나 직급을 가운데 놓고 중심에 두고 비즈니스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돈이 된다는 거예요. 직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직이 오래 가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그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애터미의 문화 수준을 높이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그런 위기를 맞을 수 있어요. 그럼 애터미 문화 수준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바로 리더 그룹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리더 그룹이 인문주의적 가치관이 아니라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면은 절대로 문화 수준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리더들은 존경을 못 받아요. 자,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 다단계 계획이 나올 텐데 뭘 가지고 평가할 거냐? 첫째는 그 회사의 이념이야. 그게 본질이에요. 본질, 이념. 두 번째는 그 회사의 핵심이 바로 제품입니다. 제품. 대중명품이냐 아니냐, 가성비가 높으냐 낮으냐, 이런 거예요. 마케팅 플랜은 그 다음 문제예요. 보상 플랜은 그 다음 문제라고요. 제품이 안 팔리는데 그 보상 플랜 아무리 아름다운 거 땄습니까? 필요 없어요. 그리고 회사를 장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회사의 문화입니다. 문화 수준을 높이지 않으면요, 회사는 뭐 오래 못 갑니다. 존경 못 받아요. 사회적인 부정적 인식을 바꿀 수 없어요. 언제까지 접촉해서는 안 될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받고 사시겠습니까? 높여야 됩니다. 자, 각자 센터나 또는 팀들 간에 이런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10월 모두 풍성한 결실을 맺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